자, 확인 설명 의무. 자, 130페이지 들어갑니다. 자, 확인 설명은 몇 가지만 설명하고 문제 들어가 볼게요. 확인 설명은 누가 누구에게 하는 걸 확인 설명이란 말을 써요? 개공이 무슨 의뢰인? 치드그레인. 통틀어서 치드그레인.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에게 설명하는 것을 확인 설명이란 말을 쓰죠. 개공이 치드그레인에게 설명한 것을 확인 설명이라는 말을 써요. 그럼 확인 설명할 때는 그냥 합니까? 근거 자료 제시하면. 그럼 근거 자료가 뭐예요? 자, 소재지 면적 설명하려면 대장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네. 이 대장이 근거 자료. 권리관계는 등기상 증명서. 공법상 이용장 거래규제는 토지이용계 확인서. 그죠? 경계는 지적도. 이런 걸 말해. 그럼 이걸 제시하고 설명하라 그랬죠? 그러면 확인 설명 의무는 누가 돼요? 개공. 서공은 의무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설명하려면 매물을 조사해야 되죠? 그러면 직접 이 사람에게 상태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자료 요구할 때는 주거용 건축물은 어떤 거요? 벽수 1. 뭐는 빠져? 도로 대중교통 개공이 직접 조사. 그럼 벽면 균열이 있냐? 수도 파손됐냐? 일조량은 요구해서 조사할 수 있죠? 그러면 자료 요구는 치드그레인에게 합니까? 이전 의뢰인? 이전 의뢰인에게 하는 거예요. 설명하는 것은 치드. 자료 요구는 이전. 근데 여기서 불응했으면 불응사실을 설명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리고 나중에 계약 이룰 때 확인 설명에서 불응사실을 쓰라 그랬죠? 그래서 불응사실을 설명하고 불응사실을 기재. 이걸 줄여서 뭐라 그래? 그렇지. 자, 이런 비정상적인 것만 잘 기억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설명하는 것은 취득. 자료 요구는 이전. 개념 잡았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설명 시기는 언제로 봐? 중개 완성시 합니까? 완성되기 전? 완성되기 전에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확인 설명만 하라 그랬지 구체적으로 어떤 걸 설명하라 안 배웠죠? 이것은 아까 우리가 전속 중개 계약을 맺을 때 정보 공개사항하고 비슷해요? 비슷하잖아요? 비슷해요. 그래서 비교해서 공부하라 그랬어요. 자, 전속 중개 계약을 맺으면 아까 정보 공개사항 공부했죠? 자, 기본적 사항 공개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설명사항은 기본적 사항 설명사항에 들어갑니까? 들어가요. 똑같고. 그 다음에 아까 벽, 수, 도, 일 공개하라 그랬죠? 그럼 여기도 벽, 수, 도, 일 설명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됩니다. 똑같아요. 자, 그 다음에 권리관계. 아까 우리가 공개하라 그랬죠? 근데 인적사항은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 권리관계 설명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럼 인적사항 설명사항에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갑니다. 자, 매수인이 소유자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 차이 하나 나왔어. 자, 그 다음에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규제 공개하라고 했죠?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규제 공개하라 그랬어요. 여기도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규제 설명사항에 들어갑니까? 네.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거래 예정 금액, 거래 예정 금액, 거래 예정 금액 공개사항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여기도 예정 금액 설명사항에 들어갑니까? 네. 예,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무슨 지가? 공시지가. 공시지가 공개해야 되죠? 네. 근데 임대차의 경우에는 공시지가 공개해도 되고 아니 할 수 있다. 기억나요? 네. 그럼 여기도 공시지가는 설명사항에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갑니다. 차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저기는 다 나왔고 확인 설명은 공시지가 없는 대신 두 가지가 더 있죠. 중개, 보수, 실비, 금액하고 그 산출 내역. 그렇죠? 그 다음에 조세는 조세인데 무슨 관련이에요? 취득 관련 조세, 종류 및 세율. 그죠? 예, 그래서 이 보치는 여기만 있어요. 저기는 없어. 그래서 이제 네 가지 인적사항 차이, 공시가 차이, 이거 차이. 이 정도 해놓으면 돼요.
이해됐어요? 예. 자, 그러면 한두 가지 더 하고. 자, 확인 설명서는 몇 부를 작성해야 돼요? 세 부 작성하는데 법정 서식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가지가 있잖아요. 그럼 법정 서식은 다 어디가 들어있다 그랬어요? 시행 규칙, 시행 규칙. 날로 피워놓은 것 같아. 와, 뜨끈뜨끈하네. 자, 법정 서식이 있습니다. 법정 서식이 있어요. 그리고 몇 부 작성? 세 부 작성해서 일반 교부 쌍방. 한 부는 보관하죠? 몇 년? 3년 보존한 거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확인 설명서 서명 미시라 그랬어요. 또는 이라 그랬어요. 날인 의무 미시입니다. 그럼 누가 서명 날인해야 돼요? 개공. 중개행위를 한 소공이 있으면 의무적으로 같이 해야 돼요.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서명 날인은 미다고 한다 신경 쓰라 그랬잖아요. 저기 작성하는 것을 할 수 있다죠. 확인 설명 쓰는 것도 할 수 있다. 설명하는 것도 할 수 있다는데 이건 하여야 한다요. 그리고 개공은 법인은 대표작하고 분사함수는 누가? 책임입니다. 자, 그래서 확인 설명 관련 사항 대충 다 끝났어요. 제재 빼고 대충 다 끝났거든요. 개념 잡았어요? 자, 이 정도 정리하고 문제 접근해 볼게요. 자, 17번 문제 한번 봐드릴게요. 개공 등의하는 중개 대상으로 확인 설명 방법으로 옳은 것을 골라 그랬어요. 옳지 않은 거. 옳지 않은 거. 개공하고 소공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취득 의뢰인에게 확인 설명 의무가 있다. 맞았어요? 틀렸어. 아니, 그게 아니라 의무 동그라미. 소공은 의무가 있어 없어? 소공이 틀린 거야. 개공만 의무, 소공은 할 수 있다. 근데 둘 다 의무, 그게 틀린 거예요. 완성되기 전은 맞아. 그래서 1번이 틀렸는데 감 잡았어요? 자, 2번. 확인 설명은 개공이 취득 의뢰인의 일방에 대해서 한다. 맞습니까? 예. 취득 의뢰인. 3번. 개공이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하지 아니하거나 근거 자료 제시 안 했다. 과태료 처분 받을 수 있습니까? 몇만 원? 500만 원이요. 과태료. 아까 한 번 나왔죠? 전속할 때 500만 원이요. 과태료 사입니다. 자, 확인 설명은 성실하고 정확하게 해야 하며 반드시 근거 자료를 제시해야 돼, 안 해야 돼? 이거는 교부한 거 아니라 제시만 하면 돼. 보이만 주면 돼요. 자, 개공은 확인 설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매도 의뢰인 임대인에게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어 없어? 불응하게 그 사실을 매수 임차에 설명하고 확인 설명서에 뭐 해야 돼? 기재해야 돼. 불응 사실을 설명하고 불응 사실을 기재. 기억나요? 자, 그 다음에 18번. 근거자료 문제입니다. 두 번째, 근거자료. 근거자료가 아닌 걸 골라라. 근거자료 아까 제시하라 그랬죠? 이거 아닌 걸 골라라. 생각해봐. 등기상 증명서는 근거자료 될 수 있어 없어? 권리관계 설명하려면 보험증서는? 이건 근거자료가 아니라 손해배상 자료지. 이 근거자료라는 것은 이건 애우는 게 아니에요. 이해를 해야지. 이 물건 설명할 때 필요한 자료야. 그죠? 근데 보험증서는 손해배상 자료지 물건 설명할 때 필요한 자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니에요. 그럼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는 근거자료 될 수 있어 없어요? 이용제한 거래규제 설명하려면. 그 다음에 확인 설명서는 근거자료 돼? 아니요. 이건 자기가 이야기했다는 거 서면한 거죠. 확인 설명서 아직 있도 없어. 이건 근거자료 아니고. 토지 대장은? 됐죠? 소재지 면적 설명하려면. 자격증은? 아니고. 지적도면은? 맞고. 부동산 종합증명서는? 맞죠? 이건 부동산 관련 종합상. 자, 그래서 이제 아닌 것은 몇 개? 3개. 아, 그 말이구나. 무슨 말? 그 말. 그 다음에 19번 문제 하나 더 풀어볼게요. 공인중개사 법령상 공인중개사인 개공동 확인 설명에 관한 내용 중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시장, 학교, 근접성 등 입지 조건은 개공이 확인 설명할 사항에 들어간다. 자, 여기 봐보세요. 입지 조건이 도로, 대중교통 여기 들어가잖아요. 설명서에 들어가. 맞고. 개공이 확인 설명서 보존할 것은 5년이요? 3년. 니은 틀렸고. 당해 중개인이랑 소공이 있는 경우 확인 설명서는 개공하고 소공이 함께 서명 또는 날이 및 또는 이 틀렸거든요. 그죠?
그러면 중개 업무를 수행한 소공이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하지 않았다. 소공이라 그래서 소공. 500만 원 과태료? 소공은 뭐요? 자격 정지가 돼요. 개공만 500만 원 이거 알아야 돼. 개공은 500만 원 이하 과태료지만 소공은 자격 정지예요. 그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옳은 것은 기억 하나네? 예, 좋아요. 그 다음에 20번 한번 풀어볼게요. 20번 보세요. 개공이 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 필요한 게 매도인의 임대인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죠. 주거용 건축물 동그라미. 자, 자료 요구사항 골라라. 그러면 소재지, 지목, 면적은 자료 요구사항에 들어가? 아니죠. 벽면, 도배는 들어가죠. 소유권, 저당권, 전세권 아니고 수도, 전기는 들어가고 도로, 대중교통은 안 들어가죠. 일조소음, 진동은 벽수 일을 골라내라 이 말 아닙니까요? 들어가고 낙골당, 쓰레기, 비선호 시설은 이건 개공이 직접 조사예요. 이게 자료 요구는 벽, 수, 일 이걸 골라내라 이 말이에요. 몇 번 정답? 4번. 자, 22번 문제. 확인 설명할 사항이다. 틀린 것은? 자, 확인 설명사항 단독으로 물었어요. 일조 소음 진동은 설명사항에 들어가? 네. 이용제한 거래 규제는? 들어가죠. 소유권, 전세권, 권리관계는? 예정 금액은? 보수 실패권, 산출 내역은? 이전함에 따라 부담할 조세 종시에는? 취득을 해요. 취득 관련. 조세는 맞는데 취득 관련 조세. 그래서 몇 번 정답? 5번. 자, 23번 문제. 건물 매도 의뢰에 대한 전속 중개 계약을 23번. 전속주는 개공하고 공개할 내용하고 확인 설명. 비교 문제네. 이거 비교 문제.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골라라. 소재지, 면적, 구조, 기본적 사항은 둘 다 있어 없어? 시장 학교는 둘 다 있어요? 있죠. 어디에 들어가요? 시장 학교가 도에 들어가. 도로, 대중교통, 연계성, 시장 학교 근접도 도에 들어갑니다. 둘 다 있고. 조세는 확인, 설명. 이건 한쪽만 있잖아요. 이게 정답이고. 예정 금액은 둘 다 있어요? 권리관계도 둘 다 있습니까? 예, 있어요. 아, 그 말이다. 무슨 말? 저 말이 아니라 그 말. 자, 25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확인, 설명, 의무에 관한 사항 중 맞는 거, 틀린 거? 틀린 거. 기억. 권리관계의 경우 등기상, 증명서 등 근거 자료를 취득 의뢰인에게 제시한다. 맞죠? 네. 조건, 기한도 설명사항에 들어가? 자, 7번 봐봐. 여기 있어 없어? 두 군데는 없어. 그러면 조건, 기한은 어디서 나와? 저거 거래계약서, 거민계약서, 부동산거래 신고상. 거래계약서 나오고 거민계약서에 나오고 부동산거래 신고사항에서 나와. 확인 설명하고 정보공개는 없어요. 저 조건기한은 거래계약서, 거민계약서, 부동산거래 신고사항에서 나와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없어. 조건기한은 설명사항이 아니야. 자, 니은 틀렸고. 자, 디귿 잘 봐봐. 법인 분사함소에서 중개가 완성돼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확인 설명 작성한 경우 대표자가 서명 및 날인해야 된다. 맞아요? 분사함소는 누구? 책임자. 책임자가 하는 거지. 그렇죠? 대표자 틀렸고. 자, 유치권은 설명사항이 아니에요? 유치권은 권리관계 아니에요? 맞아. 설명해야지. 아니, 유치권 당연히 설명해야지. 그것 때문에 문제 발생하는데. 유치권, 법정지상권, 이 미공시 권리도 설명해야 돼, 안 해야 돼? 네,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다가 아니에요? 틀렸고. 그럼 뭐라고 해야 돼? 기다 그래야 돼? 네. 자, 하여튼 뭐 기다든 뭐든. 확인 설명 서식에 권리관계 증명 근거자로 지형도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맞아요? 확인 설명서 지형도 근거자로 명시되어 있어? 잘 모르겠죠? 안 돼 있어. 이거 맞는 말인데 요약집 한번 봐보실래요? 요약집 115페이지 보시게 되면 요약집 115페이지입니다. 요약집 115페이지 보시게 되면 확인 설명서 있어요? 네.
맨 위에 절명 자료, 근거 자료 있습니까? 등기 권리증, 등기사항 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 지적도, 임야도, 토지용 경서, 기타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그 속에 지형서 있어 없어? 지형도. 그걸 묻는 거예요. 서식에가 지형도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그 문제라고. 이해하고 대답을 해야 돼. 그러고 지형도는 또 권리관계 자료도 아니고.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서식에는 지형도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걸 묻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뭐 틀린 것은 니은, 디귿, 니은. 자, DP 넘어가겠습니다. 26번 문제. 26번 보고 있어요? 공인중개사법에서 규정하는 확인 설명 의무하고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분 비교 문제네. 잘 봐봐.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확인 설명 의무는 권리를 취득 의뢰인에게 부담한 의무다. 맞죠? 네.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는 쌍방 맞아요? 네. 맞아요. 세부 작성 쌍방. 자, 다시 정리할게요. 설명하는 것은 누구에게? 취득. 자료 요구는 이전. 확인 설명서는 쌍방. 그렇지. 설명은 취득. 자료 요구는 이전. 확인 설명서는 쌍방. 맞는 말이고. 2번. 확인 설명 의무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하죠. 네. 그럼 확인 설명서 작성료는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쓸 때 맞습니까? 네. 설명서는 중개 완성될 때 쓰는 거예요. 왜 미리 안 써요? 설명하고 바로 써야 정상인데 거래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때 쓰는 거예요. 맞는 말이고. 자, 확인 설명서는 개공이 확인 설명 내용이 서면으로 작성되는 것이며 맞죠? 서식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있다. 맞아요? 네. 국토교통부령이 아까 몰랐어요. 시행 규칙. 같은 말이에요. 모든 법정 서식은 다 시행 규칙이 들어있다 그랬어요. 맞는 말이야. 확인 설명 의무나 작성 교부는 개공에게 부담한 의무이지 보존이 부여한 의무는 맞고. 거래 예정 금액 확인 설명사항 맞죠? 네. 그럼 확인 설명 기재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설명사항은 다 기재를 하게 돼 있어요. 쌤 잡았어요? 그래서 몇 번 정도? 5번. 아, 그래서 이제 확인 설명은 이 정도면 해도 충분해요. 나머지 문제는 가볍게 한번 풀어보세요. 자, DP 넘어가세요. 이제 거래계약서 작성 그런데 몇 가지만 하고 문제 들어갈게요. 자, 거래계약서는 사실 내용은 많지 않은데 문제는 엄청 많아요. 문제는 많은데 잘 보세요. 내용에 비해서 문제가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거래계약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거래계약은 누구하고 맺는 계약을 거래계약이란 말을 써요? 갑하고 을. 이렇게 맺는 계약은 무슨 계약? 거래계약. 이때 쓰는 서식이 거래계약서죠? 그럼 개공 소개를 하면 계약서는 누가 써야 돼요? 개공이. 서공은 작성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가능. 자, 설명하고 비슷하죠? 그러면 거래 계약을 다 설명하고 문제 풀어드릴게요. 칠판 보세요. 거래 계약서는 법정 서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일반 중개 계약서는? 있어요. 전속은? 있어요. 확인 설명서는? 있어요. 근데 거래 계약서는? 없어요. 이것만 없어. 이것만 없어. 그렇죠? 그러면 이제 혼란스러우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 서식을 정해서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일반 중개계약서 같은 경우는 있는데 권장사항이고 이건 없는데 정해서 권장사항. 그럼 거래계약서는 몇 부 작성해야 돼요? 세 부. 일반 교부요, 쌍방. 한 부는 개공이 보관하게 돼 있죠? 몇 년? 5년. 자, 보존 다시 할게요. 일반은 보관 규정이 없고 전속은 3년. 확인 설명서. 거래계약서. 자, 그 다음에 거래계약서를 쓸 때 거짓 기재하면 돼? 안 돼? 이중계약서 쓰라? 쓰지 말라? 쓰지 말라. 근데 이 내용은 어렵지 않죠? 근데 제재가 문제죠. 개공이 위반하면 어떤 제재? 임치. 징역 벌금이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없다고 한 것이 한 수백 번 거짓말 보태서 이야기했어요. 징역 벌금은 없어요. 임치. 징역 벌금 없다고. 네. 거짓말 보태서 수백 번. 네, 그죠? 그러면 서공은 뭐요? 자격? 이것도 징역 벌금 있어 없어?
없어요. 이거 벌칙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거래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은 총 몇 가지? 9가지가 있어요. 자, 이것은 이따 문제 풀면서 하기로 하고. 자, 그 다음에 거래계약서 쓸 때 다 쓰고 나면 이제 서명 및 날인하죠? 네. 밋입니까? 또는입니까? 및. 확인 설명서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개공이 하되 중개행위를 한 소공이 있으면 의무적으로 소공도 의무적으로 같이 해야 돼요?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그래서 밋하고 한다. 이거 신경 쓰라 그랬죠? 네. 자, 이거 거래계약 파트 내용이요. 이제 필요적 기재사항은 그냥 한번 들어가 봐. 거래 당사 인적사항 써야 돼, 안 써야 돼? 써야 됩니다. 네. 물건의 표시는 써야 돼. 소재지 면적 이런 거. 계약일은 써야 되죠. 자, 거래 금액은 써야 되죠. 계약금 그 지급일자 지급금. 그죠? 네. 물건의 인도 일시 써야 되죠. 권리 이전의 내용 써야 되죠. 그 다음에 7번째 뭐요? 그렇지. 오, 좋아. 오, 아주 열심히 해. 조건 기한이 있으면 조건 기한. 오늘 다 대답해요. 그죠? 이따 아이스크림 사 먹어. 조건 기한 있으면 조건 기한 기재해야 되죠? 네. 그 다음에 8번째 뭐요? 확인 설명서 교부 일자. 이건 좀 특이해서 시험이 자주 나와요. 확인 설명 일자가 아니라 확인 설명서 무슨 일자? 교부 일자. 교부 일자. 마지막으로 그 밖의 입장이상. 그래서 9가지. 근데 주의할 것은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 규제는 들어있어 안 들었어? 안 들었어. 자, 그래서 이제 거래계약 끝났어요. 자, 문제 들어가 볼게요. 자, 29번 문제 볼게요. 올바른 걸 골라라. 거래계약서 작성과 관련해서 올바른 걸 골라라. 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의뢰인들이 작성하는 거래계약서 표준 서식을 정해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맞습니까? 예. 하여야 한다. 틀렸어요? 네. 할 수 있다. 권장할 수 있다. 자, 2번. 개공이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 보존하지 않으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맞아요? 네. 업무정지. 업무정지. 작성, 교부, 보존하지 않으면 업무정지. 네. 자, 3번. 개공은 의뢰인의 본질 성관주의 의무를 의뢰받은 업무를 처해도 공인중개사법에 규정하고 있다. 자, 성관주의 의무는 있는데 중개사법이요, 판례? 판례상 의무. 자, 그 다음에 개공이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거래는 거짓기자가 이중계약서 쓰면 안 된다고 했죠? 위반하면 취소된다요? 취소될 수 있다. 임치. 그죠? 확인 설명 일자하고 예정 금액은 거래계약서 필수적 기재사항이 아니다. 아니다 그랬어. 맞아, 틀려? 맞았어요. 맞았어요. 확인 설명 일자는 아니고 확인 설명서 교부 일자가 기재사항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니다가 맞고 거래 예정 금액이요, 거래 금액이요. 거래 계약서는 거래 금액이에요. 중개 계약서가 예정 금액이에요. 확인 설명도 예정 금액이고 거래 계약서는 거래 금액이 나오지. 그러니까 그래서 맞는 거예요. 틀리기 쉽죠? 그래. 그래서 꼼꼼하게 해야 돼. 확인 설명 일자는 아니요. 설명서 교부 일자가 기지. 그죠? 그리고 예정 금액이 아니라 거래 금액이 기재사항이지. 이해됐어요? 네. 거래 계약서는 거래 금액이야. 그래서 틀리기 쉬워. 자, 그 다음에 31번. 개공갑이 공인중개사 범위에서 거래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옳은 걸 골라, 옳은 거. 갑은 중개 대상자에서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거래계약서 작성 교부해야 돼요? 완성된 때. 완성된 때. 거래계약도 안 이루어졌는데 어떻게 계약서 써? 그죠? 2번. 2번은 딱 답이 보이네. 5년. 거래계약서는 몇 년? 5년. 자, 3번. 공동중개하면 개공 모두 거래계약서 서명 날인을 하죠. 근데 또는요? 및 또는이 틀렸네. 그러면 조건 기한이 있으면 거래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맞아? 네. 조건 기한은 거래계약서, 거민계약서, 부동산 거래 신고사항 이런 데 나와. 네. 4번이 정답이고 5번. 법무부 장관은 개공이 작성하는 거래계약서 표준 서식을 권장할 수 있다. 맞아? 국장. 자, DP 넘어가 보세요. 자, 32번 문제.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된 사무소, 사무소를 두고 있는, 주된 사무소가 아니라 사무소를 두고 있는 공인성 개공이 갑은 의뢰인 요청에 따라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을 거짓 기재해버렸네. 그리고 나서 인천광시 낭구로 이전을 했어. 근데 낭구에서 영업할 때 위반 사실이 적발됐어. 그 말이죠? 옳은 걸 골라라. 자, 갑은 의뢰인의 요청에 의한 행위로 처벌 대상이 아니에요? 그럼 의뢰인이 거짓 기재들은 거짓 기재하면 처벌 안 받아? 받죠? 그 다음에 갑은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까? 예, 됩니다. 처분청은 종로구청장이에요? 남구청장이 하지. 우리가 이 앞전에 사무소 이전하면 이전 후 등록관청이 처분한다고 했어, 안 했어? 그래서 남구청장이 합니다. 종로구청장이 아니라. 그 다음에 갑이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을 거짓 기재하면 1년하고 1천이요? 징역벌금이 있다랬어요, 없다랬어요? 없다. 먼치, 임치. 임치는 다 뭣도 될 수 있어? 원문장에서. 1년하고 1천이 틀렸고. 갑이 거래계약서에 기재한 금액대로 그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돼? 거짓 기재하면 그대로 신고해야 되냐고. 그러면 거짓 신고하면 또 처벌받아.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 갑은 남구청장으로부터 6개월 업무정지 받을 수 있어요? 네. 왜? 임치는 전부 다 업무정지. 그래서 받을 수가 있다. 맞는 말이에요. 자, 33번 한번 풀어보세요. 아주 가벼운 문제입니다. 서명 및 날인할 서식 몇 개? 두 개죠? 확인 설명서하고 나머지는 전부 또는요. 나머지는 전부 또는 두 가지만 서명 및 날인. 나머지는 전부 또는입니다. 끝. 그래서 두 개 정답. 자, TP 넘어가세요. 35번 문제. 35번 문제 보고 있습니까? 보고 있어요? 예, 좋아요. 자, 개공이 매도인 A와 매수인간 토지 매매를 거래계약서 작성한 경우 필요적 기재사항 않는 걸 골라라. 자, 아까 필요적 기재사항 9가지 했죠? 소재지 면적은 필요적 기재사항 들어가? 이게 물건의 표시를 말하고. AB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인적사항이잖아요. 인적사항 들어가고, 물건의 인도 일시는 들어가지고, 거래금액 계약금액 들어가죠. 중개 보수는 안 들어가. 뭐가 또 들어가? 여기 없잖아요. 여기 없잖아요. 있어? 없어. 보수는 어디서 나오고? 확인? 설명에서 나오지. 거래계약서는 없어. 자, 확인 설명서 교부일자는 들어가. 권리 이전의 내용 들어가죠. 그럼 공법상 이용자한 거래규제는 안 들어간다 그랬어요. 수차 강조한 거예요. 조세는 이것도 어디서 나와? 확인, 설명. 그래서 아닌 것이 3개입니다. 막상 섞어놓으면 또 흔들릴 수가 있어, 없어? 있어. 자, 37번. 비교 문제인데, 거래계약서하고 중개계약서. 거래계약서하고 중개계약서 비교 문제입니다. 옳은 걸 골라라. 옳은 걸 골라라. 공인중개사 법령에는 개공이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기재할 필요적 기재사항을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랬는데, 아까 어디가 들어있어? 시행 규칙 법령. 필요적 기재사항은 시행령에 들어있어요. 이건 시행규칙이 아니라 서식이 아니기 때문에 시행령에 들어있습니다. 시행령 규정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2번 중개법인의 경우 당해 법인의 임원하고 중개인이란 소공이 함께 서명 및 날인해요? 법인은 누가 해야 돼? 대표자. 법인은 누가 해야 돼? 대표자. 대표자하고 소공. 3번.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의무는 개공에게 있죠? 근데 일반 중개 작성 의무는 개공에게 없다. 맞아, 틀려? 맞죠. 의무는 아니지, 일반은. 요청이 있어도 협력이니까. 그죠? 예, 좋아요. 3번이 정답, 3번이 정답. 자, 4번. 협회가 거래계약서 표준 서식을 정할 때 국장은 인가를 받아야 된다. 회원의 권장으로서 맞아요? 누가 정해서 권장? 국장. 국장이 정해서 권장한 것이지 협회가 권장한 게 아니야. 정한 게 아니라고. 그 다음 5번은 왜 틀렸어요? 고용인은 보조원도 들어가 물잖아요. 보조원은 서명 날인을 해야 안 해. 그래서 고용인이 틀려서 소공만. 고용인 중 누구만? 소공만. 됐어요? 예.
자, 끝났어요. 자, 뒷페이지 넘어갑시다. 자, 39번 문제. 이제 39번은 벌칙 문제인데, 개공이 지켜야 할 다음 여러 의무 가운데 행정 처분이 다른 걸 골라라. 처분. 확인 설명 작성 교부 의무 위반하면 뭐요? 업무정지.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 의무 위반하면 업무정지. 서로 다른 두 개 이상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임치. 이거 위반하면 임치. 거래계약서의 서명 및 날인할 의무 위반하면 업무정지. 인장등록 사용 의무 위반하면 업무정지. 그럼 답이 몇 번? 3번. 3번만 임치. 나머지는 전부 다 업무정지. 개념 잡았어요? 끝. 자, DP 넘어가세요. 146페이지 손해배상하고 업무보증 나와 있어요? 자, 이것도 이제 간단하게 설명하고 문제 풀어드릴게요. 그러면 어디를 보고 있으면 돼요? 칠판. 자, 개공이 고의나 과실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어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 사람이 건물 샀는데 손해 얼마 발생했어요? 1억 2천. 1년 동안 1억 2천 했잖아요. 그러면 개공은 손해배상 얼마까지 져야 돼요? 전부 1억 2천 다. 그러면 돈이 없으면 배상받기 쉬워 어려워? 보험 들고 하라 그랬죠? 개인들은 보험 얼마 들어야 돼? 1억. 그러면 진짜 피해자는 직접 보험회사를 통해서 1억 받아낼 수 있어 없어? 나머지 2천은 공인 중개사인 개공에게 정부에서 받아낼 수 있어 없어? 그럼 보험회사에서 배상을 해줬어. 그러면 개공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구상권 5. 이 파트가 이게 전부라고 했죠? 그럼 이제 하나씩 분석할게요. 그러면 손해배상 책임의 성립 요건은 크게 분류해서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아는 대로 서술하시오. 주관식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우리 보면 2차는 논문형에다가 주관식 단답형,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기억나? 자, 개업공인 중개사, 고용인. 뭐가 관련된 고의과실? 중개 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과실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자, 그다음 또 하나가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어떻게 했다? 다른 사람. 무슨 사람? 다른 사람은 중개행위 장소를 제공했다, 안 했다? 했다. 이거잖아, 이거. 기억나요? 그 말은 사무소 빌려줬다는 소리죠? 이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건이 거래 당사자의 무슨 손해가 발생해야 돼요? 재산상 손해가 발생을 해야 된다.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요건이 1번하고 2번 사이에 무슨 관계?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은 이것 때문에 손해 발생하든 사무소 빌려준 것 때문에 손해 발생한다. 개념 잡았어요? 그러면 여기서 뭐과 관련된 고의과실을 했어요? 중개행위. 그럼 무상중개행위는 중개행위로 봐, 안 봐? 봐. 그죠? 근데 이게 금전을 편취한다 할지 횡령한 것도 중개행위로 봐, 안 봐? 봐. 이것은 봐버려요. 자, 그 다음에 중개행위 판단 기준에 관한 판례가 시험 자주 나오죠. 개공 주관으로 판단한다 했어요? 객관적으로? 객관적. 그러면 여기서 과실 범위는 구체적 과실이라고 했어요? 추상적? 추상적. 경과실이라고 했어요? 중과실? 잊어먹었죠? 추상적 과실이고 경과실로 해석합니다. 추상적 무슨 과실? 중과실. 그러면 중과실은 당연히 책임져야 돼, 안 져야 돼? 져야 돼. 그러면 여기서 손해 끼친 것은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되는 무슨 책임? 과실 책임. 고의 과실로 손해 끼쳐야 돼요. 근데 사무소 빌려준 것 때문에 개공이 지는 것은 무과실 책임. 그러니까 빌려줘갖고 사고 터지면 빠져나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손해 입증 책임은 누가 져야 돼? 피해자. 의뢰인 쪽에서 지는 거고. 그러면 입증을 했으면 언제까지 청구해서 받아낸다 했어요? 소멸시효. 자, 몇 년? 손해 및 가해자를 한 날부터 3년. 불법행위 있는 날부터? 기억나요?
그럼 보험금 1억 청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몇 년? 3년. 보험회사에다 보험금. 개념 잡았어요? 그래서 이제, 성립 요건은 크게. 자, 머릿속에 다 들어왔어요? 예, 끝났어요. 자, 이제 보험 들어갑니다. 보험 칠판 한번 보세요. 자, 보험 들고 영업하라는데 보증 설정 시기는 언제까지라고 했어요? 업무? 그럼 분사함수는 언제까지? 분사함수도 분사함수 설치 신고 전. 설치 신고 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증 설정 금액 알아야 되고 방법 알아야 되죠? 법인 개공은 보험 얼마 들어야 돼? 2억 원 이상. 근데 법인은 분사함수 낼 수 있어 없어? 얼마? 추가. 그럼 법인 그러면 항상 따라붙는 게 무슨 법인? 특수법인이 있어요. 특수법인 중에서 지역농협은 보험 얼마 돼? 1,000만 원 이상. 그럼 나머지 특수법인은 얼마 이상 들어야 돼? 2억 원 이상. 됐어요? 그럼 공인중개사인 개공은 보험 얼마 들어야 돼? 1억. 중개인은? 1억 원 이상. 그죠? 그러면 보증 설정 금액 머릿속에 다 들어왔고 방법, 몇 가지 방법. 자,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방법, 또 공제, 또 공탁. 자, 공탁은 돈을 맡기는 거고 위에 두 가지는 보험료 내고 보험 드는 거죠. 자, 그 말이고 개념 끝. 셋 중 하나 선택. 그 다음에 보증 들었으면 신고를 해야 되죠? 그러면 신고서에다가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보증보험 증서가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옵니다. 증서 원본 제출해야 돼요? 4번. 공제 가입하면 공제 증서 있죠? 4번. 공탁 가입하면 공탁 증서 있죠? 4번. 이걸 증빙서라래. 그러면 신고서에다가 증빙서를 갖춰서 등록관청에다가 보증 설정 신고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이때도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없다? 있죠? 보험회사에서 직접 통보해 주면. 기억나요? 자, 그러면 이제 원본은 게시해야 되니까 4번 제출해. 그러면 보험을 처음에 보증보험에 가입했다가 공제로 변경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변경하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냐? 자, 보세요. 여기 이제 변경 설정 신고서라고 있어요. 여기에다가 새로 들은 공제 증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4번 갖춰서 변경 신고하면 돼. 이때도 신고를 생략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럼 처음 보험 들 때하고 절차는 같죠? 그러면 추가로 확인할 것은 언제까지 변경 신고해야 돼? 보증업 효력 있는 기간 중. 이 말은 보증이 끊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또 하나. 자, 처음에 보증보험 1년 계약을 했는데 1년 다 돼가요, 안 돼가요? 다 돼가요. 그럼 여기도 끊기면 돼, 안 돼? 그러면 이건 언제까지? 재설정은 만료일. 전이란 말 쓰지 않고 만료일. 오늘 24시에 만료되면 오늘까지 들으면 되잖아요. 만료일까지 재설정. 그죠? 그럼 이렇게 보증 재설정은 공탁이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공탁은 제외됩니다. 재설정은 만료일하고 공탁 받는다는 거. 두 가지 말하면 절대 안 틀려. 이해가 잡았어요? 예. 그러면 보험이 이렇게 변경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중개 행위를 할 때는 분명히 의뢰인하고 중개 행위를 할 당시에는 보증보험에 가입했었는데 손해배상 청구하려고 보니까 공제로 바뀌어 있잖아? 그럼 어느 보험회사에다가 손해배상 청구해요? 중개 행위를 할 당시. 보증보험에다가 중개 행위를 할 당시. 이해됐어요? 예. 그리고 이제 뭐 재설정 이런 거 있는데 그것은 문제 풀면서 보완을 할게요. 이해됐어요? 예. 끝났어요. 자, 문제 들어가 볼게요. 40번 문제 들어갑니다. 146페이지 몇 번? 40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공 후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걸 모두 골라라. 개공은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관한 설명해야 한다. 맞아요? 완성된 때. 이거 중요하다 그랬어요. 내가 요약집 할 때도 별표까지 치라 그랬어요. 보통 설명은 미리 하잖아요. 근데 보험 관련 설명은 중개가 완성된 때 설명하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틀렸고, 개시 전이 틀렸고. 자, 니은 개공이 업무 개시 후
손해배상 보장 보증본 공개 가입해야 돼? 업무 개시 전. 후가 틀렸고. 지금 개공이 중개 행위를 함에 있어서 거래단에 손해가 입힌 경우 고의 과실에 관계없이 손해배상을 져? 아, 이씨, 그렇지. 아, 하죠. 이씨. 좋았어요. 없이가 틀렸고. 고의 과실이 있어요. 손해배상 져. 오늘 좀 날라가고 있어요. 우리 누군들. 자, 개공이 공탁은 폐업하려도 몇 년 이내 해소할 수 없다. 맞았습니다. 폐업 사망 시부터 몇 년? 3년. 맞고. 개공이 자기 사무소를 다른 사람 중개의 장소로 지정하면서 손해가 발생했다. 손해배상 책임 있죠? 네. 그럼 이것은 과실, 무과실? 무과실 책임. 그래서 맞는 것은 니을하고 미음. 됐습니까? 자, 42번 문제. 42번 보고 있어요? 자, 개공이 조치할 사항이다. 타당한 걸 골라라. 법인 개공이 사무소 개설을 등록할 때는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보증을 설정해야 한다. 맞았어요? 네. 맞고. 자, 등록한 인장을 변경하면 10일 이내 변경된 인장 등록? 7일. 이건 앞에서 배운 거. 협회 회원이 되고자 하는 15일 이내 협회 등록? 등록제도 자체가 없어. 협회 가입은 안 해도 돼. 틀렸고. 이런 규정은 없고. 사무소를 등록한 관할구역 안에서 이전할 때는 며칠 이내 신고? 10일 전까지요, 10일 이내요? 이내. 전인 사전인인데 사후 신고. 이내. 10일은 맞아요. 이내. 됐어요? 그 다음에 미음 읽어보세요. 고용신고를 말하는데 맞아? 언제까지? 업무개시 전. 종료가 10일 이내고 업무개시 전. 고용신고는 업무개시 전. 이건 전범위 문제인데 기억만 맞아요. 자, TP 넘어가 보세요. 자, 43번 문제. 43번 문제 보고 있습니까?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공은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관한 설명을 틀린 것을 골라라. 개공이 자기 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지정하면서 손해가 발생할 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맞죠? 네. 맞고. 2번. 개공이 보증보험 공제 공탁금으로 손해배상할 때는 지체 없이 보증보험 공제 다시 가입하거나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죠. 15일. 이것도 중요하다. 15일입니다. 자, 다시 가입 동그라미, 보전 동그라미. 근데 이건 15일 이내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지체 없이가 틀렸네. 자, 3번. 아까 나왔네요. 개공이 중개가 뭐 할 때? 완성된 때. 완성된 때 다시 한번 동그라미 보세요. 거래 당사자 동그라미. 거래 당사자란 말은 쌍방이란 뜻이에요. 손해보장관은 설명하고 관계증서 사본을 교부하거나 전자문서를 제공하라. 맞죠? 네. 근데 이거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업무정지 아니야. 그래서 완성된 때 중요하고 쌍방 중요하고 과태료 중요하고. 이해됐어요? 이 지문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3번은 맞습니다. 일단 맞고. 4번. 보증보험 보증이 만료되어 다시 보증을 설정하는 개공은 보증기간 언제까지? 만료일까지 다시 보증을 설정해. 맞죠? 자, 개공은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대해 대통령에 받은 보증보험 공제가입을 공탁해야 한다. 맞습니까? 그래서 43번은 몇 번이 정답? 2번. 자, 45번. 보고 있어요? 자, 공인중개사 법령상 손해배상 책임과 업무보장에 관해서 설명하면 틀린 걸 골라라. 농협협동조합법에 따라 지역농협이 부동산 중개업을 할 때, 언제까지 보험 들어야 돼? 업무개시 전. 보증설정 등록 과정에 보증설정 신고. 이건 똑같아요. 특수법인도. 됐어요? 예. 2번. 개공이 보증보험 공제 공탁으로 손해했던 며칠 이내? 보증보험 다시 가입, 공탁 부족하게 된 금액 보죠. 맞습니까? 예. 그럼 여기서 지급액을 보존해요? 부족액? 부족액. 맞습니다. 3번. 부동산 매매계약 체계를 중개하고 계약 체계로 계약금, 중도금 지급에 관여한 개공이 잔금 일부를 뭘 했어요? 횡령. 이거 중개행위로 보냐 이 말이야. 중개행위로 봅니다. 그래서 맞는 말이에요.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재산 손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 맞는 말이에요. 중개행위로 본다는 거. 그 다음에 4번. 개공하고 고용인이 아닌 사람. 우리 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우리 법상 손해배상 책임 관련은 개공, 소공, 보조원 임원들이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여기와 관련 없는 것은 다른 법상 손해배상 지는 것이지 우리 법상 손해배상은 개공 등. 됐어요? 자, 그 다음에 5번. 보조원이 중개 업무에 고의 동그라미. 고의라는 이 범위로 손해가 발생할 때 개공은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 지지 않아요? 보조원이든 소공이든 고의 과실로 끼치면 개공은 부진정 연대 책임 져야 돼, 안 져야 돼? 져야 돼. 않는다가 틀렸어요. 이해됐어요? 예. 자, 47번. 자, 개공 후 손해배상 책임하고 업무 보증 설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골라냈어요? 옳지 않은 거? 자, 손해배상 책임 입증 책임은 손해를 주장하는 거래 당사자. 맞습니까? 맞네. 맞구나. 뭔구나. 맞구나. 됐어요? 자, 그 다음에 거래 당사자의 손해배상 청구는 손해 및 가해자를 한 날부터 몇 년? 3년. 불법행위 있는 날부터 몇 년? 10년. 맞네. 3번. 공인중개사인 개공이 업무 보증 방법을 공탁할 때는 1억 원 이상 공탁을 한다. 맞습니까? 개인들은 보험 얼마 들어야 돼? 1억. 공탁도 얼마? 1억. 맞습니다. 자, 개공이 업무 보증 방법을 공탁한 경우 공탁금은 개공이 폐업 사망한 날부터 몇 년 이내 해소할 수? 1년이 틀렸네. 3년. 자, 개공은 업무 중이라도 보증을 변경할 수 있어 없어? 맞습니다. 그 다음에 48번 문제 한번 볼게요.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개공인 몇 개 분사무소를 뒀어요? 4개. 중개업을 영위하면서 거기까지 끊어보세요. 그럼 거기까지 보험 얼마 들어야 돼? 6억. 분사무소 몇 개? 4개. 4개에다가 주된 사무소 6억입니다. 여기까지 6억이에요. 근데 동시에 경매 부동산에서 매수 신청 대리 겸업 가능하죠? 네. 그것도 하고 있다. 그럼 법인이 중개 업무하고 대리 업무 손해보장 설정 보증 금액을 총 합하면 얼마 들어야 되냐 이건데 금액의 매수 신청 대리 할 때도 보험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보증 금액은 똑같아요. 그럼 법인은 얼마? 2억. 분사무소 얼마? 2억. 그럼 거기도 얼마? 6억. 합하면? 10억. 그렇지. 그래서 10억이에요. 이게 겸업하면 딱 2배로 들어야 돼. 매수 신청 대리 겸업하려면 중개 업무 관련 보험 6억. 매수 신청 대리 업무 6억. 그래서 합하면 12억. 아, 이런 문제도 있구나. 이런 문제도 있다 없다? 있다. 아, 그 말 알고 있어야 돼. 개념 잡았어요? 네. 자, 50번 문제. 개공 후 업무 보증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걸 골라라 했어요? 옳지 않은 걸 골라라? 예, 옳은 걸 골라라 했어요? 뭐 출제자 마음이겠죠? 예. 그렇지, 지 마음. 다람쥐 마음이 아니라 지 마음. 자, 그럼 1번. 보증보험 공제 공탁에 가입한 경우서 보증기간 만료. 보증기간 만료면 적으세요. 다시 보증 설정. 재설정이죠? 네. 만료일까지 다시 보증 설정한다. 맞았어요? 네. 틀렸어요. 공탁이 빠져야 돼. 만료일은 맞는데 공탁이 빠져야 돼. 공탁, 이 공탁제입니다. 그래서 재설정은 만료일하고 공탁 받는다고 두 가지만 알면 절대 안 틀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공탁이 들어가서 잘 안 보여. 공탁 X라고 적어놓으세요. 다음에 또 나오면 또 틀리니까. 공탁 X 적어놨어요? 자, 그 다음에 2번. 공탁을 한 개공이 폐업한 경우는 3년 동안 공탁을 해소할 수 없죠. 그럼 사망은 즉시 해소할 수 있어요? 사망도 몇 년? 3년. 똑같아요. 자, 보증 변경 시 등록관지 제출서는 보증 변경 설정 신고서 아까 제출하죠. 그리고 새로 보험 든 거 있잖아요. 그 증서 4번. 그래서 이게 정답이야. 아까 공제 증서하고 변경 신고서 제출하라 했잖아요. 됐어요? 그래서 3번이 정답이고 4번. 업무 보증을 설정한 경우에 그 보증을 다른 보증으로 변경. 다른 보증으로 변경하면 있죠. 만료일까지요? 효력 있는 기간 중.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재설정은 만료일, 다른 보증으로 변경하면 효력 있는 기간 중. 됐어요?
그 다음에 업무 보증을 변경 설정한 경우에 보증기관에서 보증 사유를 직접 통보를 했어도 신고해야 돼? 생략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맞는 것은 몇 번? 3번. 오늘은 여기까지야. 정확하게 70페이지 했죠? 그러면 다음 주에는 어디까지요? 220페이지까지. 그래야 70페이지가 되잖아요. 220페이지 대략. 부동산 거래 신고 앞에까지. 근데 다음 주에는 벌칙 내용이 들어가 안 들어가? 그러니까 이게 많은 거예요. 벌칙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사유 좀 한번 외워오세요. 벌칙 사유 있잖아요. 업무정지 사유, 임치 사유, 필치 사유 이런 거 한번 보고 오셔야 돼. 그래서 이제 오늘 수업은 어디까지? 다음 주에를 기대하면서 결석하면 안 됩니다. 한 번이라도 더 들어야지 여러분들 합격이 돼요. 틈만 나면 빠지려고 하지 말고 틈만 나면 들으려고 해야 돼. 이해됐어요? 자, 오늘 마칠게요. 예, 수고했습니다.